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YG과학학원 프린터 화학원 설명회를 맡은 강사 김영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 말고 화학쌤이 한 분 더 계시는데 제가 대표로 대신 나왔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광문고 통합과학과, 제주통합과,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저 때보다 살이 조금 쪄가지고 좀 다르다는 점을 미리 양해는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준비를 해봤고요. 네. 자, 먼저 첫 번째는 화학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화학 선행에 대한 이유를 이 화학이라는 과목의 특징과 엮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2022학년도 개정교과는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느냐, 그 개정교과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 이번 커리큘럼 강좌 계획서에 대한 소개를 세 번째로 넣어봤고요. 네 번째는 제 소개 포인트입니다. 바꿔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 자랑거리인데 귀엽게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관리 시스템의 소개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화학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적어도 물리랑 화학은 선행을 꼭 해야 한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왜 그러냐라고 여쭤보면 사실 돌아가는 데랑 똑같습니다. 물리랑 화학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합니다. 그럼 이런 물리랑 화학이라는 과목은 왜 어려울까요?에 대한 내용을 제가 과목의 특징과 엮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화학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화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두 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런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우리 화학이라는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물질이라는 게 뭐냐? 이 물질이라는 거는 이런 분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어떤 원자, 분자 같은 친구들을 다루는데요. 이 원자나 분자라는 건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숨을 쉴 때 혹은 내쉴 때 왔다 갔다 하는 기체 이름을 산소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산소라는 게 혹시 눈에 보이나요?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화학이라는 과목은 이 산소 분자, 산소 원자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이게 화학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분필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필의 개수는 2개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종이컵에도 분필이 담겨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들어있는 분필의 개수를 맞추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어렵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자나 분자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이 강의실 안에 분명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산소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강의실에는 산소가 몇 개 있을까요? 아니요, 모르죠.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화학에서 하는 게 뭐냐? 이런 계산을 시켜요. 이 보이지 않는 이 강의실 속에 산소 있어. 그래 몇 개야? 라고 이제 우리 화학에서는 물어봅니다. 그것도 화학을 시작하자마자 1단원에서 물어봐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멘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상상할 수 있는 사고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친구의 개수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건데 그 과정에서 논리적 전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어쩔 수 없이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화학이 어렵다. 그래서 화학이 어려운 이유를 이런 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그럼 이런 어려운데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사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 혹은 여러 번 보다 보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 이거 한 번 했었는데 하면서 다시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내신에 가서는 같은 목적지를 가더라도 이 복습을 통해서 남들보다는 더 앞에서 출발점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화학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복습을 해야 된다. 여러 번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새로운 교육과정 변화입니다. 그 전에 이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먼저 보여드리면요. 크게 4가지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단원하고 4단원을 보시면은 1단원하고 4단원은 앞에서 배웠던 변화라는 파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단원과 3단원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라는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이라는 파트하고 변화라는 파트 중에서 이 변화라는 파트가 사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1단원, 4단원 이 두 가지가 상대적으로 이제 킬러로 정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은 이제 어떻게 변했냐? 새로운 교육과정을 보시면은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자,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존에 3단원에 있던 친구가 2단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기존에 2단원은 어떻게 됐냐? 과감하게 삭제를 했고요. 평가에서. 그 다음에 그 3단원 자리에 화학 2에 있던, 기존 이제 고3 학생들이 배우던 화학 2에 있던 변화 파트가 내려와요. 그럼 변화 파트가 총 몇 개가 됐을까요? 3개입니다. 어려운 변화 파트가 3개가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화학은 더 어려워졌다는 거를 이제 이번 교육과정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어려운 화학 어떻게 대비시킬 거냐, 강좌 계획서랑 제 수업 포인트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린터 강좌 계획서인데요. 총 6주 정도 진행이 됩니다. 6주로 진행을 하고요. 목요일 4시 20분에 진행을 합니다. 보시면은 크게 파트는 3개 단원을 다루거든요. 첫 번째 1, 2주차는 1단원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3단원, 그 다음에 4단원 해서 2주에 걸쳐서 1단원, 3단원, 4단원 나갑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변화 파트 3가지를 나가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6주 내내 힘들 거예요. 힘들더라도 옆에서 조금씩 격려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주 정도 프린터를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제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간단하게 5가지 준비해봤고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남대가는 다른 시작점입니다. 남대가는 다른 시작점? 이게 뭐죠? 일단은 보시면은 이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시작이 정말 다양해요. 뭐 다른 일을 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 혹은 알바를 하다 보니까 나 이거 나랑 잘 맞네 하면서 하신 분도 계시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신 분도 계셔요. 근데 이제 이러한 강사분들을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고등부부터 시작하신 강사분이 계시고요, 중등부부터 시작하신 강사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 후자에 해당이 돼요. 제가 중등부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금 거의 횟수로만 한 7, 8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참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저는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모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걸 언제 배웠고 언제 다 익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그거를 먼저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학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사실 이 화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선행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이번이 처음이실 겁니다. 혹은 통합과학을 안 하고 바로 화학부터 해야지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항상 첫 수업 시간에 반드시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쏟아서 저는 화학을 위한 중학교의 개념을 총정리를 한번 싹 하고 지나갑니다.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되게 지루한 시간일 수 있어요. 나 이거 중학교 때 했는데 이거 내가 왜 또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 화학이라는 과목을 하면서 이 내용을 모르면 선행하는 내내 내가 뭘 배우고 있지? 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 알맹이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바로 저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에 대한 해결입니다. 사실 이 과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에서 다 동일한 내용인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회를 들으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러한 한 번의 생각이 우리 화학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면은 이러한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본인 컷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던져줄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 이거 뭐지? 라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궁금증이 생기면은 저도 다 해봤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지금 되게 많은 화학 공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대학 화학이든 학원이든.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을 언제든지 해줄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세 번째로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업 시간에 수업만입니다. 사실 이거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수업만 한다는 건 되게 당연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사담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담을 전혀 하지 않고 정말 수업만 진행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 지루하지 않겠냐 싶겠지만 전혀 그럴 일은 없고요. 저는 이제 이 수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흥미로운 예시들을 항상 가져옵니다. 수업과 관련된 흥미로운 예시들을 가져오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적용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저는 과목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걸 항상 제 수업의 모토로 삼고 있거든요. 제 수업 스타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만 한다 라는 걸 이제 제 네 번째 장점으로 잡아봤고요. 마지막엔 저의 아이덴티티입니다. 화학에서 정말 필요한 능력, 논리적 사고력과 계산 능력, 즉 문제 해결력과 계산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항을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간단하게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직접 그려봤습니다. 두 개의 주머니가 있어요. A 주머니와 B 주머니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주머니에는 공이 들어가 있대요. 우리 A 주머니에는 공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B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공보다는 12개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우리 A 주머니에는 B 주머니보다 공의 개수가 4배만큼 많아요. 이런 문제가 던져졌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던져졌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갈려요. 50%에서 60% 학생들 이 문제를 던져주면은 가만히 쳐다만 봅니다. 왜요? 풀 줄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한 30%의 학생들은 이제 풀이를 시작을 하죠. A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는 B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보다 12개가 많다고 했으니까 B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를 우리가 X라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 A에 들어가 있는 개수는 X 플러스 12일 거야. 이런 식으로 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개수는 얘 4배라고 했으니까 이거랑 이거는 같아야 돼. 이게 이제 30%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거는 먼저 이 학생들을 여기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퍼센트가 남았는데요. 한 10%에서 20% 소위 말하는 상위권 친구들은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상위권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풀어요. 여기 있는 A하고 B를 보게 되면은 우리 A가 B보다 4배만큼 많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지. 그러면 얘랑 얘는 4대1일 거야. 근데 우리의 A가 B보다는 12개가 많아야 된다 그랬는데 얘랑 혹시 몇 개가 차이 나는지 보시나요? 3개가 차이 나요. 그럼 12개가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4를 곱해야겠다. 이게 그 상위 10%, 20% 학생들 하는 계산입니다. 네, 이런 계산들로 제가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10도 못 쓰는 친구들은 당연히 10을 쓸 수 있게 제가 이끌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10을 쓸 줄 안다 하는 친구들은 더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보여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입니다. 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H2O라는 불 분자가 있는데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H4라는 분자가 있는데요. 얘랑 각각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얘랑 더해서 10개가 있어 라고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H라는 게 있는데 H라는 게 30개가 있어. 이게 이제 화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항이거든요. 화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항이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문항이에요. 혹시 감이 오시나요? 문제가? 감도 안 오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예시 문항으로 한번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있고 자전거가 있어요. 자동차에는 바퀴가 4개가 달려있을 거고요. 자전거에는 바퀴가 2개가 달려있을 거예요. 자동차랑 자전거랑 합쳐서 총 10대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둘이 합쳐서 10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이 합쳐서 바퀴의 개수를 세보니까 30개예요. 그럼 각각은 몇 대니라고 물어본 문제예요. 이런 혹시 문제가 감이 오시나요? 요게 이제 화학에서 학생들이 저에게 배울 내용들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실 이게 감도 안 오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직접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직접 그림을 통해서 이런 예시를 통해서 제가 바꿔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럼 학생들이 듣기에는 얘랑 같은 상황이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다른 데 적용시켜봐야지. 이런 게 결국 문제 해결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력을 기를 거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식을 잡아가고 하는 그런 계산 연습을 시키겠다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 아이덴티티로 하나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볍게 이번 시험 2학기 중간고사거든요. 2학기 중간고사 때 했던 개념의 정리 실제 칠판 판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판서를 하기도 하고, 이건 이제 실제로 이제 학생들에게 나가는 이거 올해 6월 모의고사인데 그 문제풀이를 패드로 제가 일일이 다 해서 학생들에게 올려주거든요. 이거 한번 풀어봐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풀이 과정도 다 올려준다는 거.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관리 시스템 그리고 추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1대3 포스트 클래스입니다. 1대3의 1은 조교 선생님이고요. 3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조교 선생님 한 분과 그리고 학생 3명을 붙여가지고 밀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스터 클래스를 운영 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대1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대1 오픈 카톡방을 제가 열어가지고 24시 질문 시스템인데 사실 제가 깨어있는 시간이긴 합니다. 제가 깨어있는 시간에는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비법 필기 노트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시그니처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학생들에게 개념 정리라든지 혹은 아까 봤던 그 어떤 문제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비법 필기 노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스클래스에는 그래 와서 어떤 것들을 하냐? 클릭 때는 단순 이제 숙제만 푼다 이거라기보다는 이제 자료가 나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스클래스 1번, 2번에서 이렇게 두 가지 자료가 나가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하짜리입니다. 난이도 하짜리에 OX 문항, 그리고 빈칸 채우기, 그리고 기본 예제 문항 이렇게 해서 부스클래스 1번으로 나가고요. 사실 대부분 학생들 이 정도만 풀고 가도 사실 충분해요. 하지만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가 좀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 위해서 부스클래스 2번 이건 이제 실제 학교 내신 수준의 난이도 혹은 더 나가서 수능, 모의고사 수준들 정도의 난이도를 모아놓은 게 부스클래스 2번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게 되면은 이거 혹은 이 친구 혹은 둘 다 푸는 친구도 있고 와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숙제 검사를 하고 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단톡방이 1대1 카톡방이 운영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어제 입자 기준으로 제가 캡처해서 집어넣어 봤고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그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비법 필기 노트입니다. 패드로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써가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화학 선행해야 되는 이유,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동 YG에서 물리학과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한석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설명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간단하게 목차로 정리를 해놨고요. 제 소개, 그리고 이제 대학교, 학교는 핵심 이수 과목 내신으로 꼭 들어야 되는 과목들 조금 정리해 놓은 거랑, 그 다음에 제 수업 특징, 수업 어떤 식으로 하고 학생들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그리고 이번 강의 계획과 함께 시간표 같이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강 후기와 성적 우수자, 이제 뭐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 성적 얼마큼 올랐는지 그런 거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 그리고 물리학과를 복수 전공해가지고요. 강사 일을 한 지 거의 9년차 되고 있어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학원 일을 시작을 했고, 저희 친아버지도 학원을 아직도 하고 계세요. 똑같은 과목. 저랑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나오셔서 같은 교수님한테 논문 지도도 받았고요. 그래서 제 동생도 물리학과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엄마를 제외하고 나머지 남자들이 전부 다 물리학과 출신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에 지금 제 개인 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원 오픈한 지는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말에 중요 시간대에는 이렇게 다른 학원들 출강도 나가면서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대치동에 있는 미래탐구에서 수업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반포에 있는 네이처 탐구라고 세화고, 자사고죠. 자사고 이제 공부 되게 잘하는 걸로 유명한 자사고 전문반 수업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밑에 조그맣게 적어놨는데요. 저도 수능 때 과학탐구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잘 가르치고 능력 좋은 선생님들은 너무 많겠지만 실제로 학창시절에 공부하면서 어떻게 수능 그리고 내신 성적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경험은 제가 그래도 다른 선생님들보다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다 적어놓으려고 해가지고 조금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서울대, 연대, 고대, 중앙대에서 각 학교별, 학과별로 꼭 필수로 들어야 되는 내신 과목들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빨간색 박스로 쳐놓은 게 물리학이랑 화학이 꼭 들어가는 학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공계열 관련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내신 선택으로 물리학을 꼭 그리고 화학을 선택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도 화학 선생님도 앞전에서 많이 얘기하셨을 거고 저도 이제 똑같이 얘기하겠지만 물리랑 화학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신 관련해서 이제 물리학 선택해야 되고 물리학 선택하기 위해서 선행을 어떤 걸 해놓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 수업 관련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
하고 어떤 방향성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 거의 대부분이 예비 고1 학부모님들 맞으시죠? 그래서 제일 말 안 듣고 붕 뜨기 좋은 시기예요. 이제 학교도 친구들이랑 이제 우르르 몰려다니고 시험도 끝날 때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친한 친구들끼리 같이 몰려서 가고 싶어하고, 남학생들은 그게 조금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될 수 있으면 그 중학고사 후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이 6주에서 8주 정도 되는 이 기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냈으면 해서 이런 설명회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을 좀 바쁘게 불리면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냅두면 자기 딴에는 뭐 혼자서 자습할 수 있고 뭐 인수할 강의 들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정신적으로 조금 미성숙한 나이이기도 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 시기만큼은 조금 더 아이들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수업은요, 제 수업 특징이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이제 어떤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잘 집중해서 들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좀 재밌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앉아있을 수 있게끔 학원에 올 수 있게끔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잘하는 과목이건 못하는 과목이건 일단 선생님이랑 뭔가 케미가 잘 맞아야지 그 학원에 오랫동안 앉아있고 오랫동안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하는 것도 그래요.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내용들을 주입하기보다는 아이들 받아들일 수 있게 좀 단계적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랑 문제풀이 난이도 차이가 생각보다 갭이 커요. 그래서 개념을 제대로 잘 잡아놓지 않으면 문제풀이 할 때 그 개념 다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차분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문제 풀 때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풀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의 지문,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그 수능 문제나 내신 문제 얘기할 때 국어 비문학 지문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라고 풀게 시키거든요. 용어 정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정의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꾸 자기가 습관대로 공부해왔던 거를 문제에 적용시켜서 이제 풀려고만 하니까 어려운 문제 나온 거는 조금 더 창의적인 문제를 요구할 때는 아이들 틀리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 스스로 파악하고 분석하게끔 문제 풀 때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도와주고 있는지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하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로 수업 영상을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세요. 그리고 그거 아이들이 제대로 잘 듣고 따라오게끔 클리닉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는 한창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유튜브로 그 다음에 라이브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 아이들이 못 오는데 직접 그 라이브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네이버 밴드를 켜서 수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른 선생님들처럼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이들이 문제 풀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 건데 지금 이게 이번 개정 물리학에도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에도 저 파트가 들어가요. 속도가 속도라고 해서 중력이라고 하는 힘 파트를 배울 때 저 내용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고 다른 책의 해설지나 아니면 기출문제 해설지 같은 걸 보면 이런 식으로 글로 길게 표현을 해놔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보고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독서 지문처럼 비문학 지문처럼 이렇게 길게 풀어 써놓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시키고 연습시킬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무슨 상황인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로 만드는 연습을 먼저 시켜요. 그래서 물리학 공부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통합과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목 자체가 물리학이나 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랑 의사소통해야 되는 과목인데 이 자연이랑 의사소통하려면 이 자연에서 말하는 용어들,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어떤 언어나 단어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에서도 정확한 정의나 용어들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이후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무슨 상황이니? 라고 역으로 많이 물어보고 이제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 상황을 판단해서 그림, 시각적인 자료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 어떻게 관리하나요? 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숙제 검사를 정말 저도 너무 숙제 검사하기 너무 귀찮고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일주일에 3번 정도 숙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학년일수록 아이가 어릴수록 느슨해지거나 관리가 소홀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뭐 일주일에 숙제를 해와야 할 양이 100이다 라고 하면 이 100을 정확하게 3등분을 쳐서 숙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 한 문제라도 풀어도 좋으니까 한 문제든 두 문제든 너가 오늘 물리 공부했어, 너가 오늘 통합과학 공부했다는 걸 나한테 좀 보여줘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출이 안 된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최종 숙제 검사할 때는 어머님들한테 문자로 이번 주 3회 제출 중에 몇 번이 미제출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드리는 거랑 안 보내드리는 거랑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 신경을 그래도 조금 쓰고 있구나 안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교들이랑 제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아이들 숙제검사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클리닉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 불러가지고 숙제 제대로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숙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숙제할 거 거의 대부분 과학 클리닉은요 질문 위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 좀 애매했던 내용들 그때는 이해했었던 것 같은데 집 가서 다시 보니까 혼자 보려고 하니까 또 안 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 위주로 좀 질문을 받고 그렇게 질문할 게 없다 하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테스트지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시험 보게끔 하고 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하는 친구들만 테스트지를 받아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험지 자체를요 아이들한테 이제 파일로 줘서 아니면은 뭐 클리닉 때 시험지를 못 푼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종이화 시켜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숙제로 마찬가지로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리닉 같이 진행하고 있고 저희 클리닉 조교들이 저한테 다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랑 수업 뭐 문제 푸는 방식이나 지도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조교들한테도 항상 수업 다시 시작하거나 할 때 아이들 옆에서 같이 수업 들으라고 꼭 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꼭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프리윈터 강의계 이제 사실 요거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2가지 수업을 깔아놨어요. 이제 계정물리학 수업이랑 통합과학 수업 깔아놨습니다. 계정물리학은요, 아이들이 이제 고2 때 내신 선택 과목에서 물리학 선택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가 역학 파트예요. 근데 그 역학 파트가 계정물리학으로 오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 있는 물리고가. 물리 2에 있는 내용이 물리 1으로 내려와가지고요. 고1 겨울방학 때 시작하면 애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배우는 게 역학인데 그게 1학기 중간고사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중3 겨울방학 때 한 번 선행을 치거나 아니면 고1 여름방학 때 역학만 듣는 특강 수업을 보통 많이 듣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내신 대비할 때 다른 친구들이 처음 시작해서 해야 되는 거를 이미 한 바퀴 돌리고 왔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속도나 어려움 겪는 거에 있어서 훨씬 월등하게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정물리학 수업 하나 따라놨고요. 여기는 이제 역학이랑 특수역학이라고 해서 뒤에 열역학 파트가 조금 나와요. 그 부분까지 집어넣어놨습니다. 다른 선생님은 뭐 역학이랑 전자기학 이렇게 세팅하신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저는 애초에 역학이 아이들한테 물리에 있어서 제일 어려워서 저거라도 똑바로 해라 해가지고 6번 전부 역학이랑 열역학 과목으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 수업도 깔아놨는데요. 월요일 저녁에 저희 이제 수업이 깔려져 있고
요거는 이제 통합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제 물리 파트랑 화학 파트예요. 그 물화학 파트로 6번 회차로 구성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 위주로 좀 챙겨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간이 남을 때는 아이들한테 그래도 어려운 파트 한 번이라도 겪어봐라고 하면서 학원 보내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땐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리윈터 기간부터 겨울방학 때까지 뭐 연타로 쭉 이어서 하는 학원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프리윈터 이렇게 끊어서 하는 학원들도 있고 한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에 좀 집중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업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교재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쓸 거예요. 이게 개정물리와 개정통합과학으로 바뀌면서 안에 있는 내용의 깊이도 조금 바뀌고 범위도 많이 넓어졌어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좀 풀어봐야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문제를 일일이 다 만드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시중에 있는 문제에 같이 이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체 교재 안에는 통합과학에서 다루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통합과학에서 다루는 각 물화생지의 기출 문제들 있죠. 단원별로 기존에 있었던 기출 문제들이 통합과학 내용하고 크게 상충되지 않는 파트들이 있으면 저런 것들 같이 집어넣은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고요. 수업 시간은 2시간 50분인데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방에 뭐 20분 쉬고 뭐 한 번에 뭐 15분만 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저도 그렇고 그냥 학교 수업이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잖아요. 그 패턴 맞춰서 이렇게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게끔 구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도가 빠듯하거나 아이들이 좀 잘 못 따라와서 수업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면 쉬는 시간 없애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전에 이제 아이들이 오면 숙제 질문, 전 시간에 풀었던 어려운 문제들 숙제 질문을 한 30분 정도 받아줄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개념 설명, 일반적인 학원 수업 같은 개념 설명이 1시간 반,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 20분 빼고, 마지막은 아이들이 그 개념을 갖고 문제 적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문제 푸는 것도 보여주고 아이들 문제 푸는 것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질문도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그래도 한번 오는 거 제대로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앞뒤로 문제 풀어온 거 질문 받고 뒤에 문제 푸는 거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들까지 같이 넣어놨고요. 화수, 목토 이렇게 클리닉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화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이렇게 학원에 아마 출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월요일 정도까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은 제가 분당에 스케줄이 계속 있어서 제 학원에 스케줄이 있어서 이거 클리닉은 제가 없어도 조교들이라도 보내놓거든요. 그래서 조교들까지 저 요일에 맞춰서 같이 출퇴근 시키고 있습니다. 또 뭐 수강후기 이거는 그냥 이제 뭐 어머님들이 뭐 좋게 써주신 거, 애들 뭐 성적 잘 보는 거, 대학 간 거 이런 거 좀 적어놨고요. 너무 뻔해서 식상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올해 있었던 제가 이제 올해 여기 이제 오픈하면서 강동 쪽으로 이제 처음 넘어오게 됐거든요. 그 전에는 계속 배재고 학생들 팀 수업도 하고 그룹 수업도 하고 이랬었는데. 뭐 지금 보시면 이거 물리만 하고 있어요. 지금 물리 성적만 올려놓은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리 성적만 올려놓은 거. 아이들이 이게 물리나 과학, 특히 어려운 과학일수록 학교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를 많이 못 바꾸세요. 이거 잘못 건들면 오류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통합과학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파트 공부할 때는 수능 특강이랑 기출 문제만 제대로 공부를 시켜도 아이들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뭐 통합과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통합과학은 범위가 워낙 넓어서 기출 다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학교별로 난이도도 달라가지고 배재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물화생지 원 기출 문제, 고3 기출 문제까지 다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나머지 일반적인 학교는 뭐 그냥 시중에 있는 교재를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는 학교별로 선생님들별로 뭔가 너무나 유동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나중에 내신 대비하거나 아니면 직전 대비하거나 할 때 아이들한테 교재도 그 학교에 맞는 교재를 될 수 있으면 다 나눠주려고 해요. 연합반으로 묶어도 이제 시험 대비 한 달 전 이때 나눠주는 클리닉 엔제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학교별로 교재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배재고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이랑 그 다음에 기출문제 많이 쓰고 있고 강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또 특이하셔서 문제를 뭐 만드시는 문제도 한두 개씩 계시고 그 다음에 완자에서 막 뽑아다 쓰시기도 하시고
항일여고 같은 경우는 수특이랑 뭐 수능 완성 이렇게 섞어서 쓰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시험지 저희가 받아오면 어디서 어떤 문제 나왔는지부터 분석을 해서 그 학교 스타일에 맞춰서 교재 만들어주고 나눠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전까지 하는 공통 수업은 동일한 교재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대비 직전엔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 뭐 특별하게 뭐 어머님들 이제 날씨도 안 좋은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힘드실 텐데 와서 아이들 공부시켜 보시겠다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 특별하게 제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시기를 잘못 보내서 고등학교 때 너무 고생했어요. 고1 때 특히. 그래서 저희 학원을 저희 학원 다니라고 얘기해야겠죠. 근데 저희 학원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아이들 꼭 공부시킬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고1 때 많이 안 흐트러지고, 어차피 고1 때 새로운 학교 올라가면서 애들 많이 붕 뜨고 기존에 했던 이 성적 퍼포먼스도 많이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좀 잘 잡아서 아이들이 좀 들뜰 수 있도록, 덜 붕 뜰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공부시키는데 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드릴 수 있도록